안녕하세요. 플로우 마케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고 또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 저품질 블로그에 대한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방법은 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으로 기준했을 때 그래도 저품질을 구분할 수 있는 유무 정도는 알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글을 올리셔야겠죠. 저품질 블로그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아, 그리고 혹시 저품질 블로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품질 블로그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품질 블로그는 블랙리스트입니다. 네이버라는 시스템이 어떠한 특정 블로그를 안 좋은 블로그, 즉 저품질 블로그라고 판단을 해서 상위 노출이 안 되게끔 인위적으로 막아두는 겁니다. 댐에 가둬두듯이. 그래서 3페이지의 저주라는 별명도 있는데 왜 그런 별명이 생겼는지, 또 저품질 형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또 저품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뭐 제가 개발을 했지만 뭐 특허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름 연구를 하고 또 나름 노하우를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출처는 반드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글을 써야 되겠죠. 네, 글을 쓰는데 글을 쓸 때 주의하실 점은 일반적인 글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 일반적인 글을 쓰면은 저품질이 아니라 상위 노출이 안 된 건데 그거를 저품질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상위 노출이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저품질은 아니거든요. 내가 3등 안에 못 들었어요. 내가 운동선수인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데 내가 동메달도 못 땄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국가대표가 아닌 건 아니죠. 국가대표인 건 똑같죠. 그것처럼 단순히 상위 노출이 안 됐다고 해서 아, 나 저품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글이 아니라 일반적인 글과 좀 특별한 글을 섞어서 써야 된다. 예, 실제 화면을 통해서 보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글을 쓸 때 데칼코마니라는 키워드를 넣었죠. 데칼코마니는 대중적인 키워드죠. 예, 이렇게 물감에다가 칠한 다음에 쫙 피면은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나와 닮은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데칼코마니라는 단어는 굉장히 대중적인 일반화된 단어입니다. 검색량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근데 데칼코마니와 같이 떠오른다. 삼다스를 마시면서 말하다. 라고 했는데 삼다스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 삼다수의 오타죠. 예. 삼다스라는 단어는 당연히 대중적인 단어가 아니겠죠. 삼다수였다면 대중적인 단어지만 삼다스는 오타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단어 A, 데칼코마니, 그리고 비대중적인 단어 B, 삼다스, 이 두 가지를 넣고 나머지는 연결해주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어와 문장, A급 키워드와 B급 키워드,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단어를 넣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뭐 7줄 정도 글을 씁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찍은 사진도 이렇게 올립니다. 그 다음에 뭐 태그는 넣어주면 더 좋겠죠. 데카코마니 삼다스. 그래서 22일 날 올린 거라면은 23일인 지금 당연히 뜨고 있겠죠. 일단은 전체 제목을 복사해서 검색을 해봅니다. 이게 전체 단어를 검색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검색 누락일 수도 있지만 거의 100% 저품질이라고 의심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불과 지금 한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체 문장으로 해도 검색이 안 됐었어요. 이렇게 당연히 전체 제목을 검색을 하면은 당연히 제 글이 나와야겠죠. 왜냐면은 이게 특이하잖아요. 데칼코마니와 같이 떠오른다라는 문장도 특이하고 삼다스라는 단어도 더 특이하고 그게 굉장히 그 이상한 문장인데 이 이상한 문장을 했는데 내게 안 뜬다. 말이 안 되죠.
예. 제가 만약에 제 이름이 데칼코마니 삼다스 마시면서 라는 긴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의 주민등록증이 나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문장이고 또 독특한 단어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등급을 매기자면은 A, B, C, D, E까지 있으면은 다 나오죠. 예. 다 나옵니다. 이미지도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95% 이상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한 등급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등급이 A, B, C, D, E까지 있으면은 E에서 D 등급으로 한 단계 뛰는 겁니다. 예. 그나마 그래도 블로그로서의 어떤 형태는 갖추고 있구나. 예. 근데 뭐 여기서 좋아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당연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줄여 나갑니다. 여기서 뒷문장을 지워요. 예, 마시면서 말하다를 지우고 삼다스까지. 예, 삼다스까지. 그러면은 A라는 키워드 데칼코마니 대중적인 키워드, B라는 키워드 비대중적인 키워드 삼다스 이렇게 나오죠.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포함되게끔 검색을 합니다. 예, 검색하면 나오죠. 예, 이것도 뭐 당연히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뭐 그냥 C까지 올려주죠. 예, 기분 좋게. 뭐 등급이 뭐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등급을 10단계로 해도 되고 5단계로 해도 되고 3단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C 등급은 되는구나. 아, C까지는 되는구나. 예,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삼다스를 지웁니다. 왜냐? 삼다스가 특이하기 때문에 노출된 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지웁니다. 과감하게. 그러면은 데칼코마니아 같이 떠오른다. 굉장히 독특한 문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데칼코마니도 대중적이고 뭐 같이라는 단어도 단어가 아니죠. 이 문장을 연결해주는 이것도 대중적이고 떠오른다도 대중적이죠. 그럼 대중적인 문장이죠. 다만 조금 어, 문장력이 조금 약간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뭐 특이한 단어나 뭐 조사 명사 그런 건 없습니다. 검색을 해봅니다. 데칼코마니아 같이 떠오른다. 오, 뜨네. 떠. 그러면은 이제 B등급까지 올립니다. 예. B등급까지 올려요. 그 등급의 기준을 매기는 게 아니라 저품질상의 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B등급까지는 뜨네. 아, 괜찮네. 예. 이거 조금 기분 좋습니다. 여기부터는 기분이 좀 좋아요. 제가 그 두 달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안 떴었거든요. 이것조차 안 떴기 때문에 저는 100% 저품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저품질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 지금 이러한 문장들이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문장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었죠. 그리고 삼다스라는 이상한 단어도 빠졌고, 근데 노출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약간의 희망은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부자연스럽죠. 이 단어와 이 문장을 이어주는 조사 명사 이런 것들이 대중적이지만 이거를 함께 조합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죠. 어색하죠. 예. 그러니까 껍데기 자체가 어색해졌다는 거예요. 알맹이는 단순한데 껍데기가 어색해졌다. 데칼코마니아 같이 떠오른다. 뭔가 이상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품질에서 벗어났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그냥 희망만 가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B등급이죠. 그래서 여기서 같이 떠오른다. 이 문장력을 이어주는 것들을 지워줍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남기는 거예요. 이 단어로 떴을 때 만약에 뜬다. 그럼 100% 저품질이 아닙니다. 왜냐? 데칼코만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어려운 키워드예요. 예. 5일 전, 3일 전, 6일 전 이렇게 뜨죠. 당연히 안 떠야 돼요. 근데 이게 뜬다? 데칼코마니로 뜬다? 그럼 100% 저품질이 아닙니다. 블로그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데칼코마니는 당연히 안 뜨겠죠. 예,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니까. 근데 이거 안 뜬다고 해서 내 블로그가 저품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데칼코마니아 같이 이렇게 살짝 단어에다가 살짝 문장만 얹힙니다. 데칼코마니아 같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떠야 되죠. 예, 데칼코마니아 같이 이거는 굉장히 대중적인 문장력이 아니죠. 봐봐요. 데칼코마니 돋는
데칼코마니 포토샵. 데칼코마니아 가치라는 단어가 제목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문장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쵸? 여기 가치가 들어가 있지만 앞에 있고, 얘도 데칼코마니 없고, 얘도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문장에는 있는데 제목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더 힘이 세거든요. 근데 제목이 없어요. 근데 난 제목에 있잖아. 그니까 여기에서 저품질을 의심하는 겁니다. 아니 난 제목에 있는데 왜 얘네들은 제목에도 없는데 뜨는 거야? 아무리 본문에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저는 본문에도 있고 제목에도 있죠. 근데 안 뜨죠. 예, 보시면은 1페이지 없습니다. 2페이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경쟁이 치열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 2012년도 게 있잖아요. 2013년도 것도 있고. 경쟁이 치열한 문장이 아니에요. 데칼코마니아 가치는. 근데 없어요. 그럼 여기서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품질로 가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왜 내 건 안 뜨지? 근데 3페이지의 저주인 3페이지의 첫 번째 뜨죠. 예. 원래는 이게 3페이지가 되면 안 되고 1페이지가 돼야 되죠. 왜냐? 제가 쓴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검색 엔진이라는 거는 검색 사용자가 의도하는 검색 결과를 가장 빠르게 노출시켜서 정보를 송출을 해주는 게 검색 엔진의 역할입니다. 근데 데칼코마니아 가치, 이 문장이 포함되는 정확도가 정확한 검색 결과를 고객이 원하는데 거기에 노출을 안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로써 저는 100% 저품질 블로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예요. 데칼코마니아 가치, 이 문장, 이 단어는 단순하지만 이게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되면서 독특해졌는데, 이 독특한, 이 특이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왜 평범한 사람이 요 앞에 뜨느냐. 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에 나갔어요. 소개팅에 나가가지고 뭐 생노랗게 염색을 하고 뭐 얼굴에 문신을 하고 뭐 피어싱을 하고 굉장히 특이하게 복장을 입고 소개팅에 나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날 쳐다봐야겠죠? 왜냐? 특이하게 했으니까. 뭐 잘생기든 못생기든 떠나서 어쨌든 특이하게 했으니까 날 쳐다보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시선이 가는 게 맞죠. 근데 아무도 날 안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했는데. 예. 그러니까 특이한 문장을 검색을 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맞는 컨텐츠를 작성한 거는 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3페이지에 1순위에 뜨고 있고, 오히려 데칼코마니아 가치라는 이 독특한 문장이 없는 애들은 다 뜨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저품질이죠. 예.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선 이거예요. 네가 사용자가 데칼코마니아 가치라는 검색을 했지만 3페이지에 1위에 뜨는 얘가 띄워주는 게 원래는 정석적으로 맞지만 얘는 정두폭 마케팅 영토는 저품질 블로그야. 얘는 블랙리스트야. 얘는 컨텐츠가 부실하거나 혹은 블로그를 홍보 목적으로 쓰거나 혹은 키워드 단순 나열을 하거나 기타 등등 안 좋은 짓을 많이 하는 블로그야. 얘는 블랙리스트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확한 검색 결과 값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얘 블로그 자체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컨텐츠도 믿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3페이지로 격리시킬 거야. 그래서 3페이지 1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제일 정확하죠. 제가 쓴 글이 가장 정확하겠죠. 예. 근데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거죠. 블랙리스트가 아닌 샤랄라라는 이 잘 모르겠지만 이분의 블로그는 굉장히 컨텐츠가 우수하고 블로그로서의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블로그라는 거예요. 예. 이거 삐 처리를 해야 되나요? 네. 샤삐삐님의 블로그가 굉장히 좋은 블로그. 야, 이 블로그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블로그야. 네이버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등급을 1등급으로 매긴 거예요. 이 블로그를. 그래서 여기 있는 블로그들은 다 1등급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쉽게 표현하자면은. 그래서 이 좋은 등급을 받은 블로그들은 데칼코마니아 가치라는 문장이 아니라 그냥 데칼코마니만 들어가도 노출시켜준 겁니다. 왜냐? 좋은 블로그니까. 예, 여기 보시면은 제목에 데칼코마니 있죠. 그 문장에는 가치가 있죠. 예, 여기도 문장에는 가치가 있죠. 여기도 문장에는 가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저품질 블로그는 단어와 문장이 완벽히 일치해도 3페이지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페이지에 1위에 떴다는 것은 제가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서 3페이지에 1위 뜬 거지, 지금 일반 블로거들은 3페이지조차도 못 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잘해봐야 3페이지라는 거예요. 예.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힘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서울대를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잘해봐야 3페이지라는 것. 3페이지 1위. 예. 제가 아무리 알고리즘을 잘하고 마케팅을 잘하고 글을 잘 써도 저는 3페이지 1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5페이지, 7페이지 혹은 3페이지 끝에 있으실 거예요. 3페이지에 1위에 쓴다. 그러면은 블로그 상태가 안 좋은 거지, 자기가 글 쓰는 건 잘 쓰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저품질 블로그는 아무리 잘해봤자 3페이지 1이다. 근데 고품질 블로그는 단어만 들어가도 1이다. 예, 1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상위 노출이 된다. 예, 이 표현이 맞겠네요. 그래서 하지만 본문에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 더 상위 노출에 유리해진다. 예. 고품질 블로그는 단어만 들어가도 상위 노출이 잘 됩니다. 근데 본문에 들어가면은 상위 노출이 더 잘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는 데칼코마니아 가치 해서 데칼코마니 들어있죠. 본문에 가치가 들어있죠. 얘도 가치가 들어있죠. 다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가치가 안 들어있으면은 당연히 정확도에서 밀리겠죠. 예. 그러니까 제목에 가치가 들어있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건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아니야, 저품질 블로그의 제목하고 본문에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제목이 안 들어있어도 본문에 가치가 들어가 있는 고품질 블로그가 더 우수한 블로그야. 예. 그러니까 차별을 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블로그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 본문에만 있고 제목이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80%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나머지 20%를 채워주는 게 고품질 블로그니까. 반대로 해서 저는 정확도가 100%죠. 예, 제목에도 있고 본문에도 있어요. 정확도 100%지만 마이너스 70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저품질 블로그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3페이지에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대중적인 키워드 A급 키워드를 넣고 그 다음에 문장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비대중적인 키워드 B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문장을 넣어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A, B, C, D, E로 해서 이게 다 검색되면은 D, 이걸 생략하고 검색되면 C, 그래서 뭐 이걸 생략했는데 되면은 B, 그 다음에 이것만 했는데 되면 A,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데, 그래서 데칼코마니는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는 띄우기가 힘든 거예요. 저품질 블로그가 아니라 일반 블로그라 하더라도 이건 띄우기가 힘든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게 떴다. 그러면 고품질 블로그. 그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 파워 블로그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하자면은 파워 블로그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상위 노출이 잘 되는, 혹은 검색량이 많은, 혹은 유입이 많이 되는 블로그를 파워블로그라고 하는 거지, 원래는 공식적인 파워블로그라는 용어 자체는 네이버가 매년마다 업종마다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부문 파워블로그 땡땡땡, 뭐 미술 부문 파워블로그 땡땡땡, IT 부문 파워블로그 땡땡땡, 이렇게 지정해준 블로그만 파워블로그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뭐 방문자 수가 많다든가 아니면 상위 노출이 잘 된다든가 그러면은 파워블로그라고 그냥 불러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 그 뜻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파워블로그라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 뜻을 알고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케팅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상위 노출에 최적화된 블로그를 파워블로그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일반인 분들이 나 파워블로그다 이렇게 뭐 1, 2천 명 왔다고 해서 그렇게 그 단어 자체를 이렇게 쉽게 쓰시는데, 원래는 파워블로그는 네이버가 인증한 블로그에만 붙여주는 명칭입니다. 근데 그 명칭을 네이버가 지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금 잘 나가니까 나 파워블로그야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참고하시고,
어쨌든 저품질 블로그를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쉬운 건 그겁니다. 방문자 수가 내가 하루에 5,000명씩 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500명으로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갑자기.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꾸준히 유지되던 방문자 수가 하루 만에 갑자기 너무 심각하게 추락을 했다. 그러면은 100% 저품질 블로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추후에는 저품질 블로그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품질을 알아보는 것보다 저품질 탈출하는 게 한 10배 정도는 더 어려워요. 제가 한번 탈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탈출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화를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초기화를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블로그에 컨텐츠 수가 많다면 적으면은 뭐 초기화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진지하게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품질 블로그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직접 해보시고 저품질을 걸렸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 시스템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복원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으니 너무 쉽게 자신의 블로그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처는 꼭 남겨주시고요. 파블로 카페에 들러주시면은 얼마든지 자료를 무료로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카페를 통해서 문의 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